이거 좀 일상생활에 유용할, 앞으로 너희가 이제 지금도 유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유용할 수 있으니까 재밌게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갑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금융의 발달은 금융 거래의 속도와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터치 몇 번만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예상치 못한 문제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착오 송금,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송금하는 거. 여기서 이제 너희가 주체, 객체 구분만 잘하면 돼. 그 전형적인 또 사회 지문. 문제점 1번 구분 잘하시면 돼요. 문제점 1번. 송금인이 돈을 보내는 사람이죠. 송금인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를 우리가 착오 송금, 오늘의 화제죠. 입력 오류, 수치인 착오 등의 선택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해결책 첫 번째, 송금인은 즉시 은행에 신고를 해서 반환 요청을 하며, 은행은 여기서 포인트, 은행은 저기 선생님 여기 지금 조금 뒤에 거 스포를 조금 해놨거든요, 얘들아. 은행은 중개자로서 수취인에게, 수취인이 누구야? 이거 정확히 해야 돼. 돈을 이 왼꿀 한 사람. 이 뭐지? 한 사람이 수취인. 수취인에게 은행이 연락해 주는 거네, 얘들아. 은행이 연락해서 송금 실수임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반환을 유도한다. 이때 수취인이 오케이, 내가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하면 간단하게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지만까지 한번 끊어주세요. 여기 분홍색까지 하면 우리나라 참 아름다운 나라, 그치? 더 이상의 문제가 필요 없지. 그래서 사회지문은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한테 문제 낼 건덕지가 없는 거야. 문제는 뭐야? 초록 색깔.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은 문제점 두 번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문제점 두 번째는 복잡하니까 문제점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문제점 첫 번째 갈게요. 문제점 첫 번째는 뭐야? 착오 송금이야. 오케이. 착오 송금이 일어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제일 처음 얘기해봐. 이거 누가? 송금인이 누구한테? 은행한테 뭐 해야 돼? 신고하는 게 먼저야. 누가 누구한테, 이거 말장난치기가 너무 좋은 국어시험이거든, 얘들아. 사회 법지문은 이걸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 갖다가 말장난치기. 그러면 잘 봐. 두 번째, 누가? 은행이 어떤 역할로서? 중개인의 역할이야. 실수는 누가 했어? 송금인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법적 책임이 없어. 그냥 중간인으로서 도의적으로 도와줄 뿐이야, 얘들아. 얘가 누구한테? 수취인에게 뭐 한다고 써놨어, 얘들아? 중개자로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실수임을 알리고 자발적 반환을 유도한다. 그렇지. 얘는 자발적으로 반환을 뭐 한다?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반환을 유도한다까지. 됐나요, 얘들아? 누가 누구한테 뭘 하는지 이런 게 국어적으로 문제 내기가 좋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할게요. 이때 수취인이 동의하면 간단하게 환급 절차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수취인에 대해서 갑시다, 얘들아. 얘가 오케이, 동의했어. 동의하면 뭐야? 환급되면서 간단하게 종료. 됐나요, 얘들아? 자, 근데 얘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아닌데? 이거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끝났는데? 하고 내가 거절을 해버리면 얘가 복잡해지는 게 바로 초록색 케이스입니다. 이때 이게 문제점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해야 된대. 오케이. 자, 요렇게 됐을 때의 문제 상황, 요게 지금 뭐예요? 문제점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뭘 해야 되는지 빨리 얘기해봐. 요렇게 됐을 때 누가? 송금인이 뭐 해야 된대? 법적인 절차.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할 거야, 얘들아. 법이 나왔잖아. 우리 법에는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죠? 요번에도 이거 구분 지어야 돼, 얘들아. 이런 지문이 우리를 또 짜치게 하는 거거든.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송금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인, 즉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 회수를 시도하는 게 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거겠죠. 직접 밟으니까.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복잡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된다. 특히 금액이 소액이면 어떻게 뭐 한 내가 2만 원 잘못 보냈어. 그럼 할 거야? 그럼 없는 셈 치고 넘어가야지 뭐 어떡해. 그치? 특히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회수에 드는 행정적 노력과 비용이 실제 내가 얻는 이익을 초과하기도 하며, 그치? 야, 내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한 10만 원 들어. 내가 잘못 보낸 돈이 2만 원이야. 할 거야? 하는 바보 없잖아, 그치? 자, 요렇기 때문에 수취인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송금인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송금인은 나의 단순 실수가 너무 부당한 손실로 이어지는 이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파란색 제도적으로 보완하길 바라고, 또 두 번째, 금융기관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바란대, 얘들아. 오케이. 자, 볼게요. 송금인이 직접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하면 너무 복잡해. 좀 힘들어. 그래서 얘는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두 번째,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좀 해줬으면. 이게 이 문제점 두 번째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지. 이해됐니? 자, 여기서 구분 잘해야 돼. 앞에 봐. 문제점 첫 번째에 대한 해결책은 여기 있고, 이 해결책 중에 문제점이 새로 발생했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해결책과 문제점의 매칭을 이렇게 혼동시키는 그런 선지들, 이런 것도 나올 만하지, 얘들아. 이해됐니? 요거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야. 자, 그러면 법적으로 볼 때 차고 송금인은, 자,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 법적 절차 말하는 거야. 이 법적 절차 어떻게 되는지 여기다가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법적 절차 복잡해. 처음에 물결친 거 얘들아 무슨 법? 민법. 너희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얘들아. 민법과 형법. 민법은 뭐야? 너랑 나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야, 얘들아. 이해됐어? 근데 형법은 뭐야? 공공의 법을 어겨서 나라에서 법을 나라에서 그 벌을 딱 줘버리는 거거든, 얘들아. 형사처벌이거든, 얘들아. 자, 볼게. 법적으로 볼 때 차고 송금인은 민법에 따라서, 민법이야 지금 처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거 뭐야? 예를 들면 노동의 대가였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받은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민법이네. 이거는 형법이 아니야. 이렇게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송금인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민법으로 할 수는 있지만 부담스럽고 복잡하다고. 이거 우리 이미 얘기했잖아. 복잡하고 부담스럽다고. 오케이. 자, 다시 갈게요, 얘들아. 요거 민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해결책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복잡하다라는 문제점, 요거 계속 일치하는 거예요. 자, 계속할게요. 그 다음에 수취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는 너무 부담이 커진다. 왜? 수취인이 계속 일부러 안 줘. 그럼 나는 법적 절차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비용도 계속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복잡하고 부담도 많아지는 거야.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4문장 갈게요. 그리고 이거 계속 이제 우리 민법입니다. 일부 수취인은 본인의 계좌에 갑작스럽게 입금된 금액을 처음에는 자신의 정당한 수입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맞지? 그럴 수도 있어. 그 통장에 막 여러 뭐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또 일부 수취인은 송금인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금만으로는 차고 송금임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반환 요청을 받거나 은행 연락을 통해 받으면 수취인은 타인의 돈을 잠깐 맡고 있는 보관자가 된다. 잠깐만 있어봐. 우리 수취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앞에 보세요. 수취인을 잠깐만 빼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요 수취인을 잠깐만 빼서 좀 얘기를 해볼게. 수취인 첫 번째, 선생님이 네모 박스를 해놨거든요. 수취인이 이 네모는 선생님이 본문에 그랬어. 얘가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뭐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내 통장에 돈이 꽂혔는데 이게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차고 송금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인 거야, 얘들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수취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얘들아? 그 돈을 잠시 맡아뒀던 보관자라고 칭한다는 거야. 야, 이런 보관자한테 우리 뭐 이렇게 벌 줄 수 있어, 얘들아? 벌 줄 수 없는 거거든, 얘들아. 이해되니? 인지하지 못한 거야. 얘는 잘못이 없다고, 얘들아. 자,
그리고 근데 여기 잘 봐봐. 형사상으로, 이제 형법이라고 써놨죠. 수취인이 송금 실수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일부러,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 오케이. 자, 여기 나왔어. 반대 케이스. 차고 송금임을 인지했어. 인지한 후에 얘가 뭐 했어요? 임의로 사용했어. 이렇게 되면 얘는 형법상 뭐가 된대? 세모.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대. 횡령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횡령한 사람이 돼버리면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형법상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횡령법으로. 이해됐니? 얘는 벌을 받을 수 없어. 포인트는 뭐예요?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 왜? 우리 법지문에서 그랬잖아. 요건이 중요하다고. 이해되니? 아니 똑같이 얘 통장에 돈이 잘못 꽂혔는데 언제는 벌을 받고 언제는 벌을 안 받아. 이게 왜 그런 거야? 인지했느냐 못했느냐의 요건.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에 수취인은 형사처벌 줄여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법이랑 달라요. 자, 5문단 가겠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얘들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 원래 문제 끊어가면서 풀면 되게 쉽거든? 근데 너무 쉬워서 선생님 그냥 한꺼번에 풀릴게 니네. 핵심적인 쟁점은 수취인의 행동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여보다. 선이란 몰랐던 경우가 네모 박스죠. 우리 계속 도형 일치합니다. 몰랐던 경우로 민사적 반환 의무만 존재한다. 앞에 보세요. 이거 뭐라 그랬지 아까? 민법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 뭐가 있다. 반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법적 절차를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자의 경우에는요, 그냥 반환의 의무를 지키기만 하면 돼. 형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요. 얘는 그냥 민법상 너 반환만 좀 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자, 계속해 볼게요. 선이랑 짝꿍 지어볼까? 얘는 그러면은 선의, 얘는 악의가 되겠죠. 자, 선이랑 차고 송금을 몰랐던 경우 이때는 민사적 반환 의무만 존재하며 형사처벌은 아니다. 반면 악이란 송금 실수임을 인지하고서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한 경우 써버렸어. 그때는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판례, 예를 들어 이거 우리 전개 방식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런 거 선지 나온 거 뻔하죠. 대표적인 사례로 21년 차고 송금 사건이 있었다. A는 실수로 920만 원을 차고 송금했는데 수취인은 이 돈이 자신의 것임을 인지했어. 야, 너 어떻게 이러지? 불안하지 않을까? 통장에 갑자기 920만 원이 꽂혔는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요즘 하도 무서운 세상이잖아, 그치? 공짜 바라면 망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막 써버렸대. 법원은 이에 대해 수취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점에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며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형법에 의한 형벌이었겠죠. 이런 거 구분하고 말장난 잘 칠 거니까 이 지문 나올 때 그거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6문단 갈게요. 은행은 송금 행위로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 한번 풀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얘들아. 그냥 쭉 가자. 자, 6문단. 은행은 송금 행위로 잠깐만 이렇게 갈까? 앞에 봐. 그럼 잘 봐.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뭐야? 야, 문제점 두 번째. 얘가 동의해서 환급이 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데 동의하지 않았어. 반환을 안 해. 그럼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해야 돼. 그럼 너무 복잡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는 복잡해. 이걸 보여준 거야. 그럼 지금 6문단서부터는 뭘 보여주는 거야? 얘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 제도적으로 보완됐으면 좋겠어가 이 다음 문단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네. 문단 요거 다 이해하세요. 어떤 내용들 펼쳐지는지 6문단 가겠습니다. 은행은 송금 행위의 통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까 뭐라 그랬어, 얘들아? 얘는 중개자 역할만 할 거라니까. 실질적으로 차고 송금을 일으킨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차고 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은행은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취인에게 연락, 반환 의사는 확인. 뭐야 얘들아? 다만 중개인의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해됐니? 법적 책임은 없어. 근데 보호 차원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야 반환 좀 해줘 하고 연락까지는 좀 취해준다 이거지 얘들아. 이해됐어? 이거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협력의 주체로 참여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연락처나 주소 같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왜?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남한테 걔 정보를 알려줘. 그치? 반환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한계는 송금인에게 은행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송금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이다. 얘들아, 우리 요거 지금 뭐야?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파란색이다 라고 나왔어. 앞에 보세요. 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 은행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법적인 한계가 있어. 다만 도의적으로 이런 연락은 좀 취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한계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들어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파란 색깔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공사가 운영을 하며 자 주체가 나왔다 얘들아.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거 주체가 누구예요 얘들아? 보험공사라고 되어 있니? 보험공사. 보험공사. 얘네가 주체래. 자 계속해 볼게요. 차고 송금한 송금인이 신청이 있는 경우 야 순서 나온다. 신청을 해야 되는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한다. 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이 제도 우리 먼저 누가 해야 돼? 실수한 사람. 송금인이 누구한테? 예금보험공사에 뭐 해야 돼?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예금보험공사가 누구한테? 수취인에게 뭘 했어요? 얘들아 잘 읽어봐. 두 번째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한다? 얘들아 뭐야? 그냥 이렇게 할게요. 부당으로 이득을 했으니까 반환 채권을 매입한다. 얘들아 앞에 보세요. 채권이라는 말이 나왔다? 채권이 뭐야? 채권. 채무를 갚을 권리가 있다라. 이해됐어요? 채무를 받을 권.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뭐야? 내가 이런 거잖아. 선생님 봐봐. 너희 채권 채무 알죠? 채권, 채무. 이거는 권리. 얘는 의무야. 권리는 내가 쟤한테 돈을 요구할 권리. 이해됐어요? 이건 뭐야?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뭐야? 얘 통장에 내 돈이 실수로 꽂혔어. 그럼 뭐야? 나는 얘한테 돈을 요구할 권리. 얘는 뭐야?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걸 누가 지금 매입해 준다라는 거야? 얘가 매입하는 게 아니야. 얘가 매입하는 거야. 요거 지금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 뒤에 선지에 얘가 매입하는 그런 오답 선지가 나와. 딱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냥 주체 왜곡 선지지 얘들아. 이해됐니? 요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얘가 매입해 주는 거네. 이해됐니? 왜? 야 얘가 할 거면 야 직접 하는 건데? 그지? 자 계속할게요. 두 번째 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자 수취인이 자진으로 돌려줄 것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불응할 시에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돈을 회수하고 회수 비용을 여기서 포인트 공제한 후에에다가 따옴표. 수취인에게 반환 채권을 얘가 매입하는 거야, 얘들아. 얘가 매입한 후에 얘한테 자발적으로 이거 갚으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얘가 안 해. 그럼 얘들아, 강제로 하는 거야. 얘들아,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돈을 회수하는 거야. 세 번째, 불응 시에 법원 명령. 불응 시 법원 지급 명령. 이거 다 지금 얘네가 해준다라는 거지, 얘들아. 그치? 네 번째, 회수. 회수한 다음에 공제 후에 돌려주는 거야. 이 공제라는 건 뭐냐면 앞에 봐.
얘네가 앞에 봐 우리 사회지문의 대집행 기억납니까? 대집행? 대신 집행해 주는 거? 야, 내가 얘 일을 대신 집행해 줬잖아. 그럼 나의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주는 데 있어서 든 비용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예금보험공사가 요거를 하는데 10만 원이 들었어. 그럼 뭐야? 10만 원 값으로 당연히 지불하고 90만 원 돌려준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네. 계속할게요. 자,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차고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신청 요건은 첫 번째, 차고 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둘째,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셋째,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때, 아니 자발적으로 준다는데 이럴 사람은 없겠지만, 이 제도는 송금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하며. 자, 봐봐, 이게 뭐야? 이 제도 왜 있다고 얘들아? 복잡해, 부담스러워, 우리 이거 너무 문제점이야 라고 얘기해서 제도적 보완이 나온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질문단. 그래서 마지막 줄, 얘들아 6문단 마지막 줄. 이 제도는 송금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고, 제도 시행 이후에 실제 회수율도 일정 수준 향상되었다. 차고 송금 문제는 기술의 편리함과 인간의 실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송금인은 억울한 손실을 입고 수취인은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은행은 중재자로서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강제력의 한계가 있었죠. 이 세 당사자들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차고송금은 단순 금융 실수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 의무,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정의가 교차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차고송금 문제는 개인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다 필요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준 흑백 문제, 요거 얘들아 그냥 풀 수 있다. 정말 알겠죠? 수업 집중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프린트 참고하면서 풀어도 됩니다. 이거 본문 안 뽑았기 때문에. 아니면 칠판도 참고해도 좋습니다. 자, 할게요. 근데 이럴 때는 4번부터 풀어주는 게 좀 좋은데. 왜냐면은 그래도 한번 풀어볼 수 있으니까요. 4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그냥 선생님 프린트 빨리 볼게요, 얘들아. 컬러 프린트 피세요. 귀찮아, 너 풀어보고 싶으면 저기 이강희씨 가서 혼자 풀어봐. 가서. 아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자, 보자. 4번 볼게요, 얘들아. A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서 지인에게 500만 원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 차고 송금이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송금되었다. A는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송금 실수했음을 알리고 해당 계좌번호의 주인의 이름과 연락, 잠깐만, 요거 딱 나오지, 얘들아. 이것까지는 괜찮아. 요거 1번까지는 괜찮아. 근데 은행한테 그 사람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대. 은행 알려줄 수 있어, 없어? 요구를 거절했다. 이유가 뭐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죠. 보호법의 한계는 아니고 은행의 한계죠. 거절한 후에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알려주며 이 제도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것을 안내했다. 한편 은행 측은 수취인 B에게 그래도 중개자로서 야, 너 통장에 돈 꽂혔어. 차고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의사를 물었는데 B가 거절해서 인출해서 이렇게 살지 맙시다, 얘들아. 사용했대요. 이러면 횡령죄. 앞에 보세요. 인지를 했는데 임의로 사용을 했네. 얘는 악의가 있었으므로 형법상 횡령한 사람에 속해서 형벌을 받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으로 일단 바로 갈게요. 4번 가겠습니다. A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오케이.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신청을 했어. 오케이. 신청도 했네. 회수 비용 없이 500만 원을 모두 돌려. 뭔 소리야. 제하고 받아야지. 이해되니? 이 예금보험공사가 이 회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공제를 하고 돌려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틀리면 인간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줘야지. 자, 그 다음에 1번 갈게요. A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취인 B를 대상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고, 얘들아,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뭐야? 앞에 봐.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민법 말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은행이 A에게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은행은 수취인 B에게 전화 차고 송금 사실을 알린 것은 소비자 금융 보호 차원에서 중개자로서지 법적 책임을 지는 행위는 아니지. 마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하는 선지도 낼 수가 있겠죠. 자, 5번. 수취인 B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차고 송금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에 사용했으므로 형사적 처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의 정답 1번 바로 갈게요. 수취인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수취인이 법률상의 원인 없이, 그러니까 어떤 대가 없이 타인의 대상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민법에 의해서 벌금형? 아니지? 딱 이게 지금 민법과 형법을 딱 매칭시켜 놓은 거잖아. 그치? 민법에 의해서 벌금형이 아니라 이거 벌금형 받으려면 형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나머지 2번. 네, 이거 사실 3번 얘들아 2번, 3번, 4번, 5번 다 너무 쉬워서 굳이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2번으로 가겠습니다. 129페이지에 2번. 윗글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거. 이것도 사실 너무 쉬웠다. 자, 1번 갈게요. 은행은 차고 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주체까지 좋아.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애는 아니어서 강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봐.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차고 송금이 발생한 후에 일정 시간 이내 1년이라 그랬죠? 특별한 절차 없이. 아니야. 1년 이내라도 송금인이 뭘 해야 돼? 신고는 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차고 송금이 발생했을 때 차고 송금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고 송금 금액이 최소 5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거 선생님 조심하라고 써놨지, 얘들아. 이게 맞아 보이는데 민사냐 형법이냐 이것과 이건 그냥 건당 5만 원이라고 제한을 해놓은 거지 뭐 민사는 얼마 뭐 형사는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선생님이 답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별표를 좀 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차고 송금인이 아까 딱 나왔지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거. 자, 수취인으로부터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거 예금보험공사. 자, 그 다음에 5번 맞는 내용이었어요. 자, 5번. 차고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을 때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으로 돌려줄 것을 안내하고 불응 시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번 가겠습니다. 1번 정답은 5번 되겠네요. 5번 바로 가겠습니다. 거래 화제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나와서 송금인, 수취인, 은행. 하지만 이들이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용어의 개념, 차고 송금이 뭔지 얘기해줬고요. 구체적인 법률 조항, 민법 741조 나왔고요. 특정 판례, 아까 2021년 판례 나왔고요. 4번, 개인 차원과 공공 차원의 구분해 제시하는 것 7문단에 나왔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회 5번은 마치도록 할게요. 성윤아, 끊어주세요.